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부작용이 있는 건 맞아요. 전세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부자가 계속 부자에게 만들어주는 제도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전세제도 때문에 갭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소액 투자 해가지고 지방에 영끌족들 많았잖아요. 전세를 끼고 얼마 안 들어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뭐 빌라 들어가신 분들 뭐 전세금 다 날렸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라고 보면 월세로 하면 돼요. 월세로 하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기잖아. 근데 이 전세라는 걸 하니까 꼭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전세 전환율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도기다라고 생각해요. 월세로 어찌됐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뭐 6.25 겪고 경제 그 성장기에 집이 없는 서민들한테 주거복지 차원에서 전세 대출이나 뭐 이런 거 해줘가면서 거주하는 수준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과감히 월세 제도로 전환되는 게 선진화된 주거 형태다라고 판단은 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코픽스 금리가 뭐 3% 넘었다고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3%가 넘으면서 금리가 5%, 6%가 되니까 지금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금리가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임차인들 입장에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월세가 싸게 느끼는 거예요. 전세 대출을 받는 것보다 월세로 그냥 5%를 내는 게 이자를 내는 비용이 오히려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반전세 형태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건데 전월세 전환율이 쑥 올랐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다. 내년 하반기쯤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이러면 경기 침체 이런 걸 대비해서 금리를 좀 낮추는 시기가 오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계속될 거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사실 일반 서민들이 전세자금 이자를 못 갚아서 생기는 문제는 유예해 줄 수 있는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게 그 미분양이에요.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게 끼어 있냐면 건설회사 끼어 있죠. 그다음에 개발회사 끼어 있죠. 금융사들이 다 끼어 있어요. 금융 부실을 초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그 은행도 사실 감당을 못해요. 증권사, 투자운용사, 일반 1금융권들 PF 내용을 해서 수십조, 수백조가 지금 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미분양이 되면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다 부실로 들어와요. 그러면 경매가 나왔는데 경매도 받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경제 위기는 그냥 불보듯 뻔하다. 일반인들은 뭐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자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소비를 좀 줄이시는 방법으로라도 하거든요. 내가 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버는데 이자로 50만 원 냈던 사람이 70만 원을 내야 되면 이자는 안 낼 수 없잖아. 그러면 내가 쓰던 걸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 애들 학원을 보냈던 걸 줄이는 방법?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뭘 줄일 것 같아요? 의료비를 줄입니다. 옷을 안 삽니다. 그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침체라는 게 오는 거거든요. 소비가 주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갚아내요. 왜? 소득은 있으니까. 건설사들, 개발업자들, PF들 부실 생기는 게 가장 커요. 그 규모는 사실 집계가 잘 안 돼요. 1금융만 있는 게 아니고 2금융, 3금융, 4금융까지 있어요. 사채까지 써서 갖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통계치에 안 나오는 숫자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IMF나 금융위 때 이렇게 도산하는 기업들, 망하는 기업들, 부실 이런 PF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치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정부도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미분양을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신문에. 미분양이 뭐 증가해서 뭐 건설사들이 위기에 몰렸다 이러면 그때쯤에는 투기 지역이 풀립니다. 이제 그때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미분양이 낮다, 언론에서 막 떠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부실이 생긴다.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정부는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출 규제 풀어주고 중도금 대출해주고 그러다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까지 줬어요. 무슨 세제 혜택? 양도세도 안 내는 세제 혜택을 줬어요. 5년 내에 팔면 양도세를 안 물었어요. 위례가 그랬어요. 위례가. 타워팰리스도 그랬어요. 그런 혜택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사시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는 못 사요. 왜? 금리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집값이 또 떨어지니까 무섭거든. 그래서 못 삽니다. 근데 그게 내가 실제로 입주할 때쯤 되면 다 올라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